광주의 한 요양병원. 같은 빌딩에 입주한 다른 상업시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상담 뒤 나갈 때는 올라올 때와 다른 병실로 연결된 엘리베이터로 안내합니다. 나중에 보험사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굳이 늦게라도 들어오시고 간호사 협조만 잘 하신다면 예방을 살지는 않아요. 광주의 또 다른 요양병원도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합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거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집에도 마음대로 가셔도 되고 집에서 자고 오셔도 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뒤 일정 기간 입원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면책 기간에도 입원시켜주겠다며 환자를 유인합니다. 지금 면책이어서 입원을 못 하시면 그냥 저희 병원 환자, 입원 환자처럼 여기서 케어 받으시고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에 준하는 이 가격을 통원해서 가지고 실비를 청구하시면 돼요. 암 환자 유치에는 또 다른 탈법도 동원됩니다. 항암 다녀오셔서 맞는 게 해독주사예요. 그런 거는 저희 원장님이 직접 믹스해서 이제 놓는 주사기 때문에 실비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 실비 처리가 되는 항목으로 청구를 하게 저희가 넣고요. 일부 요양병원이 각종 불법 편법을 동원하는 이유. 암 환자가 속칭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인 환자 진료비는 정액 수가제로 대부분 한정된 급여만 청구하지만 암 환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 치료비 비중이 높아 노인 환자보다 진료비가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나섭니다. 암 환자는 그에 비해서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높기 때문에 또 어떤 환자들은 1,000만 원까지 쓰는 환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일반 노인 환자는 보통 한 180에서 200만 원 사이. 일부 요양병원의 돈 없는 경쟁과 돈만 쫓는 의료 행위가 불필요한 환자를 만들어내고 암 환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광주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입원 상담을 요청했더니 실손보험 보장 액수를 묻습니다. 실비가 없이 가입을 하면 얼마짜리가 그거 있어요? 치료 설명은 5분여 남짓. 그 뒤 30분 넘게 병원에서 환자에게 돌려준다는 돈 설명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결제하시고 나면 3, 4일 후에 따로 현금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른바 페이백. 암 환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을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말합니다. 699만 9,900원까지는 이렇게밖에 안 드려요. 700을 넘었을 때 1,000 사이가 20이에요.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다른 요양병원에도 전화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만약 500을 쓰면 100만 원씩 달달이 줘요. 환자한테 다시 돌려줘요. 깎아주시는 거예요?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는 500 받고 우리가 100만 원을 줘요.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에서는 이 병원이 환자에게 현금 페이백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수가가 높은 암 환자 유치를 위해서 진료비의 일부를 페이백하는 그런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알선 유인 시에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KBS는 방문 상담을 받았던 병원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해당 병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당 지도부는 무죄를 자신하며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재명 대표의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부 범죄 사실은 법리적으로 제거되기 어렵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당내 분위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체포동의안 이탈표 규모에 따라 지도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고민이 큰 건 호남 의원들입니다. 공천권을 쥔 당 대표의 거취가 안개 속에 놓이면서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 의원들의 눈치 싸움은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가 좌초할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새로운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출범한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에 참여한 광주의 A 의원은 뒤늦게 명단에서 이름을 뺐습니다. 전남의 B 의원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름만 올렸다며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의 영향력이 다른 지역보다도 막강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행동 그리고 당 어떤 노선과 이탈한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어서 친명이냐 비명이냐 기로에 선 호남의 현역 의원들. 오는 6월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활동 재개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호남 의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